신급 강태공의 귀환. 33편. 흑어단의 첫 등장. 블랙맘바호가 귀도의 해안가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얕은 물가에 배를 정박하고 내리자 눅눅하고 비릿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섬의 모래사장은 검은 화산재로 이루어져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여기 느낌이 안 좋아요. 한소희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다. 그녀의 말대로 섬 전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운보다는 죽음과 원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어심 읽기에도 해안가 주변 바닷속에는 온통 굶주림과 분노 위 감정을 가진 존재들만이 느껴졌다. 우선 해안가부터 정리하고 안전지대를 확보하죠. 민준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탱커인 황철호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서 거대한 방패처럼 생긴 낚싯대 받침대를 땅에 박았다. 그가 최전방에서 방패 역할을 하고 민준과 유나가 좌우에서 공격을, 한소희가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진영을 갖추었다. 민준이 미끼를 던지자마자 검은 바닷물이 폭발하듯 솟구치며 첫 번째 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 텅 빈 눈구멍에서는 섬뜩한 붉은 빛이 흘러나왔다. 언데드 어인, 레벨 10, 언데드 몬스터. 황철호가 소리치며 괴물의 돌진을 자신의 거대한 낚싯대로 막아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철호의 몸이 뒤로 밀려났지만 그는 굳건히 버텨냈다. 그가 시간을 버는 사이 민준의 낚싯줄이 채찍처럼 날아가 다른 놈의 목뼈를 휘감아 부숴버렸고 유나의 작살총이 또 다른 놈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한소희는 뒤에서 만화가 담긴 특수 미끼를 던져 파티원들의 집중력을 올려주었다. 네 사람의 호흡은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서로를 신뢰했다. 해안가로 끝없이 몰려드는 언데드 어인들은 그들의 협공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해안가 일대를 정리하고 잠시 숨을 돌리던 그때였다. 저쪽을 보세요. 한소희가 가리키는 방향, 섬의 숲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사람들의 비명과 전투 소리가 들려왔다. 흑어단 놈들인가? 유나가 인상을 찌푸렸다. 가보죠.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해요.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숲 안으로 들어서자 전투는 더욱 격렬해져 있었다. 싸우고 있는 것은 흑어단이 아니었다. 그들보다 먼저 섬에 상륙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낚시꾼 파티였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들은 섬 내부의 원주민들로 보이는 흉측한 외모의 어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저건 귀어족이야. 섬의 원주민들이지. 극도로 배타적이고 잔인해. 한소희가 소리쳤다. 낚시꾼 파티는 금방이라도 전멸할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모르는 사람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귀어족의 공격에 쓰러진 한 낚시꾼을 다른 동료가 필사적으로 부축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과거 동료들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자신의 모습이 그 위로 겹쳐 보였다. 도와줍시다. 민준의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황철호 씨, 길을 열어주세요. 맡겨만 두시오. 황철호가 우렁차게 외치며 가장 먼저 귀어족의 포위망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육중한 몸은 살아있는 공성추와도 같았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당황한 귀어족들의 진영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 틈으로 민준과 유나, 한소희가 파고들어 고립된 낚시꾼 파티를 구해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구출된 파티의 리더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파티는 힘을 합쳐 귀어족의 추격을 뿌리치고 간신히 해안가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해안가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들은 서로를 마주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구해준 파티의 리더는 다름 아닌 협회 2급 라운지에서 그에게 안개섬과 흑어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던 조영감이었기 때문이다. 34편 안개 속의 사투. 허허, 이럴 수가. 젊은 친구가 내 생명의 은인이 될 줄이야. 조영감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파티원들 역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조영감의 파티는 안개섬에 희귀 약초를 채집하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귀어족의 대규모 습격에 고립되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군. 귀어족 놈들이 저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 아닌데. 조영감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위문은 곧 풀렸다. 두 파티가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공유하던 그때 섬의 숲 쪽에서 다시 한번 소란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귀어족의 함성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비명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총성. 흑어단 놈들이야. 유나가 소리쳤다. 그들이 귀어족과 싸우는 소리였다. 잠시 후 숲에서 흑어단 단원 몇 명이 피투성이가 된 채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이전보다 훨씬 더 분노한 듯한 거대한 귀어족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황은 명확해졌다. 먼저 섬에 들어온 흑어단이 귀어족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분노의 불똥이 조영감의 파티에게 튀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분노는 해안가에 모인 두 파티를 향하고 있었다. 젠장, 저놈들 때문에 완전히 엮여버렸잖아. 황철호가 욕설을 뱉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안가 바닷속에서도 언데드 어인들이 다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앞에서는 귀어족이, 뒤에서는 언데드 어인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였다. 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영감이 외쳤다. 하지만 흑어단 놈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향해 도망치면서 민준 일행의 블랙맘바호를 향해 총을 쏘아댔다. 배를 묶어둔 밧줄을 끊어 민준 일행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비열한 속셈이었다. 저 개자식들이. 유나가 분노하며 작살총을 쏘아 응수했다. 해안가는 순식간에 세 개의 세력이 뒤엉켜 싸우는 거대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제가 놈들을 막을 테니 모두 배에 타세요. 민준이 결단을 내렸다. 그는 혼자 남아 괴물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동료들과 조 영감의 파티를 먼저 배에 태우기로 한 것이다. 무슨 소리야. 혼자서는 위험해. 한소희가 반대했지만 민준의 위지는 단호했다. 저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서요. 그는 흑철의 만화조종을 들고 가장 먼저 귀여족 무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자신이 만든 모든 종류의 미끼를 꺼내 만화를 담아 사방으로 던져댔다. 각기 다른 유혹의 파동을 내뿜는 미끼들. 괴물들은 혼란에 빠졌다. 어떤 놈은 민준을 공격하려 하고 어떤 놈은 바닥에 떨어진 미끼를 주워 먹으려 서로 싸웠다. 민준이 아슬아슬하게 괴물들의 어그로를 끄는 동안 동료들은 조 영감의 부상당한 파티원들을 부축하며 간신히 블랙맘바호에 올라탔다. 민준씨, 이제 그만하고 빨리 와요. 유나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거대한 귀여족 전사의 공격을 낚싯대로 흘려내고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헤엄쳐 배에 올랐다. 모든 인원이 탑승한 것을 확인한 유나는 즉시 엔진을 최대로 가동시켰다. 블랙맘바호는 분노한 괴물들과 비열한 흑어단을 뒤로 한 채 안개 자욱한 바다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갔다. 간신히 죽음의 섬에서 탈출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안도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사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